33번 가볼게요. 19년, 고2 19년도 11월 33번님입니다. 자, 토마스 에디슨 나왔으면 분명히 성공에 관련된 얘기는 나올 거야. 요 성공 관련해서 조심할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많은 친구들이 착각하는 게, success는 성공이라는 명사죠. 명사예요. 명사야. 동사를 쓰고 싶으면 succeed를 써야 돼요. 헷갈리지 마세요. 성공하다. 자동사죠. 헷갈리면 안 돼. 품사 얘기할 때. 자, 토마스 에디슨은 was indeed 진실로 뭐였냐면 창의적 천재였대요. 하지만 진짜 말하고 싶은 거 뒤에 나오죠. But it was not until. 자, 여기 문장 별표 2개 해보세요. Not until A, that B 구문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구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따로 써보면 not only, not until A, that B 구문. 원래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B 할 때까지는, A 할 때까지는 B 하지 않다. 이게 직역이에요. 의역은 뭡니까? A 하고서 B로서 B 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시간의 선후관계를 얘기하거나 인과관계를 얘기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알아도 좋습니다. 그럼 해석 어떻게 합니까? 자, he discovered some of the principle of marketing. 마케팅의 어떤 원칙을 발견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가 증진된, 향상된 성공을 발견했다. 즉,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말로 이제 직역, 의역을 해보면은 방법. 마케팅의 원칙을 알고 나서야 성공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 글의 핵심은 뭐야? 마케팅의 원칙이 뭔지 파악하면 글이 끝나는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그럼 발명가 얘기할 때는 이 사람 말고 이제 마케팅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 봅시다. One of his first invention. 여러분도 알게 잘 모르지만 그의 발명품 중 첫 번째 발명품이 비록 많이 필요한 거는 맞아요. 수요가 좀 있던 거는 맞아. 많은 사람이 필요해. 근데 실패했어요. 자, 그럼 이 실패와 관련된 걸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1896년에 he creates and patents the electronic vote recorder. 그러니까 우리말로 좀 직역을 하면 전자 개표 기록기라고 할 수 있는데 투표 관련된 거를 표를 뽑는 거. 이게 뭐냐면 record and total돼서 기록도 하고 합계를 내는 거죠. 이 투표표를요. 매사추세츠 주에서 좀 더 빠르게 그 챔버스 올드 매뉴얼 시스템에서 그 챔버는 여기서 방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손으로 하는 기본적으로 원래 우리나라도 그렇지 같이 쓰기는 하는데 보통 원칙은 손으로 하는 게 맞아요. 기본적으로 손으로 다 일일이 까보면서 개표하는 게 맞는데 사람수가 많잖아. 그럼 빨리빨리 이제 하고 싶으니까 이제 원래 이렇게 손으로 한 것보다 더 빠르다. 이 빠르다에서 기본적으로 efficient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는 거니까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속도가 빠르게 지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대요. 근데 에디슨이 놀랍게도 실패했대. 야, 개표기니까 개표를 다르게 빠르게 한 건 효율적이니까 그만큼 성공을 해야 맞는 게 아니야, 원래는? 맞죠? 이게 일반적 상식이지. 에디슨은요, had not take into account. 뭘 고려하지 않았어. 조심해야 돼. 원래 take 다음에 목적어가 없냐? 아니, 있어. 얘가 목적어야. 근데 원래 take legislators have it into account를 써야 되는데 into account가 먼저 앞으로 튀어나온 거야. 왜냐면 take into account라는 표현 자체가 뜻이 뭐냐면 consider, 고려하다거든요. 조심해야 돼. 이거 혹시 뒤에 목적어 없다고 선생님 이거 had not been take 쓰는 거 아니야? 야, been taken 쓰면 틀려요. 그래서 been taken 쓰면 틀리는 거예요. 목적어 있어요. 이거 그래서 없지 않아요. 조심해야 돼. 사용자 여기서 말하는 레지슬레이터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국회의원이나 의원들이겠죠. 근데 쉽게 말하면 그거를 사용하는 유저죠. 유저의 습관을 잘 고려해 보지 못한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물건 파는 거라고 의역하면은 뭐라고 많이 얘기하지? 우리 맨날 얘기해. 이거 마케팅 일반 부서 같은 거나 회사에 가면은 맨날 고객의 땡땡을 파악하라고 해요. 이거 영어인데 우리말로 한다? 뭐라 그래요? 고객의 니즈라고 하지. 고객의 니즈라고 하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걸 파악을 채 못했다. 유저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고객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어떤 습관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습관 정체가 나와야 되지. 그 정체가 이게 나와요. 자, they didn't like to vote quickly. 그래서 뒤에 하나가 나오는 거야. 자, 그 사람들 누구야? 여기에 서 있는 회의하는 사람들은요. didn't like to vote. 빠르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투표하고 싶지 않아 했대요. 이게 이상한 거야. 투표 빨리 끝내야죠. 그렇잖아. 야, 대한민국 가서 투표하면은 거의 얼마나 걸려? 엄청 오래 걸리지, 그거, 사람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때는 쉬서 나와가지고 이제 막 개표 같은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같이 좀 공인들이라고 되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 해서 그렇게 직접 개표를 해요. 그야 말대로. They like to 뭐 하고 싶어요? 그 다른 동료 입법자들, 동료 의원들을 로비하고 싶어 했어. 그러니까 결과가 너 빨리 나오면 뒷얘기 못하잖아. 뒤에 개표를 이제 하기 전에 오래 걸리니까 그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야. 저희 우리 뽑아주면 이번에 해서 얼마 정도 해줄게 이렇게 로비하는 거야. 그리고 voting place 거기서 이제 그 바로 로비를 하거든요. Edison had a great idea. 정말 위대한 아이디어, 효율적인 아이디어를 가졌어요. 하지만 완전히 뭐 했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했어. 고객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The needs of the consumer.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 얘기가 무조건 빈칸 관련해가지고 주제 관련해서 나와야 돼요. 그럼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하지 못하니까 저 understand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겠죠. 어떤 느낌에서는 이제 뭐야? bribe이라든지 아니면 comprehend라든지 아니면 appreciate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고객의 니즈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니까. 자, 뒤에 보시면 He learned from the failures. 그의 실패로부터 배웠어요. 어떤 관계? Between the relationship between invention and marketing. 마케팅과 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실패로부터 배웠다. 이거 조심해야 돼. 실패로부터 이걸 배웠다니까 목적어 있는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사에 생략되는 거 저거 사에 들어간 거야. 그의 실패로부터 배웠다. 즉 쉽게 말하면 이것에 관해서 experience 또는 lesson, 교훈이나 경험을 배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냐? Edison learned that marketing and invention must be integrated. 뭐야? 뭐만 있으면 안 돼? 마케팅만 있으면 안 돼. 또는 발명만 있으면 안 돼. 그 두 개가 뭐가 돼야 돼? 통합되고 integrate. 통섭되고 통합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뭐 integrate를 기점으로 해서 하모니라는 표현인가? 아니면 이 두 개를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막 이렇게 융합하다 결합하다고 하면 퓨전이라는 표현도 가능하거든. 합치는 거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뭔가 통합돼야 돼. Anything that won't sell. 뭐야? 팔리지 않는 어떤 거. I don't want to invent. 내가 발명하고 싶지 않다. 이때부터 좀 실용적인 걸로 좀 전향했나 봐요. 이제 많이 상심을 해서. 얘기를 하고요. A sale is proof of utility. 그래서 그것의 판매는 뭐의 증명이야? 효용성의 증명이고 효용성은 성공이다. 즉 뭐야? 팔리는 걸 판다. 고객이 원하는 것, 다른 타인들이 원하는 것을 판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내가 발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케이? 그래서 내가 발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게 마케팅의 가장 기본이 되겠죠. 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뭐 결합하다는 의미에서 콤비네이션도 나올 수가 있는 거까지만 기억을 해두면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닌 것 같아요.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질문 가봅시다. 한번. 뭐라고요?
더 있어요? 알았어요. 자, he realized. 그가 결국 깨닫게 되었습니다. The needs, he needs to put the consumer need. 그렇지. 소비자의 니즈를 첫 번째로 고려한다, 생각한다. 그 말은 가장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죠. 그럼 기가 막힌 단어가 하나가 나오죠. priority. 우선순위라는 표현. 그리고 Tailors his thinking. 그의 생각을 그에 따라 테일러, 다듬는다. 우리 테일러도 되고요. 트림이나 털시란 표현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정도한다, 정리한다라는 것 정도로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의 생각을 그에 따라서.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누구 입장이 중요해? 발명가의 입장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 소비자의 측면. 그래서 여기선 니즈라고 했지만 이걸 관점으로 만약에 본다면은 뷰포인트라는 표현이나 퍼스펙티브로도 볼 수가 있어요. 까지 캐치를 해두면 아주 무난한 그런 나온 것 같아.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질문 가봅시다. 34번입니다. 자, 34번이요. 이거는 태도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 내 단계를 얘기하거든. 이런 질문 같은 경우는 원래는 도식해서 그림으로 잘 나오니까 해당하는 단계를 잘 이해하고 이것 말고 늑대 얘기 말고 다른 게 예시를 오셨을 때도 여러분 단계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떤 얘기인지 보자. Attitude has been conceptualized into four main components. 태도라고 하는 것은 개념화가 되는데 4개의 영역으로, 즉 4개의 영역으로 또는 4단계 스테이지나 스테이지가 제일 좋은 것 같아. 4스테이지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첫 번째, affective.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서적인 부분이죠. 한국말 적을게요. 정서적인 거. 두 번째가 뭐냐면 커니티브라고 해서 믿음이나 그런 믿음에 관련된 평가, 옳다고 생각하는 해서 어떤 믿음이겠지. 근데 이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 믿음은 아니야. 사실은 믿음보다는 뭐에 더 가깝냐면은 F로 시작하는 거. 우리가 faith라는 표현을 쓰는데 뭘 알고 있지? faith. 신념이라고 해서 옳다고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behavioral intention. 그래서 의도. 그래서 마지막에 행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태도에서, 이게 전반적으로 태도인데, 태도가 실현된 걸 얘기하는 거지. 태도의 실현 단계를 얘기하는 거야. 볼게요. 그러면 정서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가 있냐면, feeling of dislike. 그래서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는 믿음과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평가. 세 번째. behavioral intention에서 statement of the how, 어떻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황, 상태, 마지막으로 액션이죠. 행동이지. 자, 이거를 예시를 들어보자고. public attitude toward wildlife, 야생동물에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태도라든지 그것의 관리들은 are generated based on the interaction of those components, 이런 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해요. 예시가 필요해. 각각 얘기하는 게 어느 부분인지 파악하시면 돼요. 처음에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핵심으로 보면은 지문에 없는 단어로 위주로 하면 이모션이죠. 감정은. 정서는. 그리고 믿음과 신념은 페이스. 그 다음에 의도라고 하는 거, 의중이나 의도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걸 조금 더 어려운 말로 경향성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텐던시. 마지막으로 액션이죠. 일부러 지문에 없는 단어를 좀 뺐어, 선생님이. 일부러 관련된 그 내용에서. 자, 그럼 확인해서 이거 어떻게 되든지 이게 늑대 싫어하는 걸 예시를 들어 확인을 한번 해보자. The forming our attitude toward wolves. 자, 늑대 관련된 거야. 어때요, 늑대? 귀엽죠? 아닌가? 무서워요? 늑대? People strive to keep their affective component of attitude consistent in the cognitive component. 있어. 좀 어려운 말인데, 사람들은요, 이제, 지속적으로 keep their affective, 감정적인 요소를 유지해요. 그 태도를.
지속적으로 해서 여기서 빙 생략이기 때문에 뒤에 들어간 거야. 그의 인지적인 요소에 맞춰서.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자. 내가 늑대를 싫어할 수 있죠. 그럼 늑대를 싫어하고 좋아하는 거에 대한 건 뭐야? 감정 얘기죠. 근데 사실 그런 게 있어. 야, 일반적으로 감정에 이유가 있나? 그냥 드는 거지. 그냥 좋고 그냥 싫은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뭐랄까 본인이 좀 약간 좀 뭐랄까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으니까 항상 거기에 근거를 대요. 자신의 믿음을 대. 늑대가 왜 싫냐면 이래서 그래 이런 것처럼. 그러면 I believe they have killed people. 사람들을 죽인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실제 본 건 아니야 본인이. 믿어요. 그래서 여기서 빌리프가 나오는 거야. 퀀티 빌리프. 약간 근거일 수도 있지. 그 그라운드일 수도 있죠. 그거에 대한. Having people killed is a curse. 물론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나쁜 거야. 라고 인지한 다음에 평가를 하죠. 평가일 수도 있고 판단일 수도 있어요. 재밌는 건 싫은 게 먼저인 것 같긴 해요. 순서가 그치? 싫은 게 먼저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 지금 정서를 통한 믿음과 신념을 확인했지. 그런 다음에 뭐해? Behavior intention that could result from this. 이것을 통해서 나온, 여기서 this가 뭐예요? 아까 얘기한 빌리프죠. 이 믿음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의도적인 그 행동의 의도인데 이게 뭐냐? 울프 컨트롤 프로그램을 지지해요. 아니면 그런 다음에 실제 행동은 울프를 쏘겠지. 엽총 같은 걸로 쏴 죽이겠죠. 왜냐면 저 울프는 나쁘니까. 근데 그것도 애초에 시작은 내가 울프를 싫어했기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울프가 싫어. 늑대가 싫어. 그런 다음에 늑대가 왜 싫는 거에 대한 나름 신념이나 믿음을 뭐죠. 합리화할 수 있겠지만 늑대는 사람을 죽여. 사람 죽이는 건 나쁜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참여를 하지. 활동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직접 늑대를 죽이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의도적 행동을 했어. 행동의 의도를 보였어.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직접 늑대를 쏴 죽여. 이러면 행동이 나온 거지. 이게 다 태도라는 거야. 늑대에 대한. 이해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느낌이 먼저 그 다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의도를 하고 마지막에 행동을 옮기는 거죠. 이 순서를 기억해 두세요. 오케이? 이 순서에 가지고 집요하게 이 문제 파고들 거야. 이 문제는 순서 문제가 아니지만 순서 문제를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야. 오케이? 흐름이 있으니까 기억해 두세요. 자, in this example, 이 예시를 통해서 all aspect of attitude의 모든 요소, 이 네 가지 요소가 are consistent with each other. 서로 지속이 되고요. producing a negative overall. 전반적으로 늑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생산을 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으로 태도에 대한 메커니즘이지. 그러니까 메커니즘이죠. 그죠? 이 표현 안 둬야 돼, 메커니즘을. 우리 일련의 요소, 일련의 작용을 얘기하는 거야.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메커니즘이나 아니면 프로세스, 과정도 되겠고. 그래서 주제가 나온다면 이런 것들을 조금 건들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건 학교에서 시험 문제 어떻게 잘 나왔냐? 그냥 다른 걸 예시를 들어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한 다음에 각각의 그런 걸 매치시키는 게 보통 서술형으로 많이 나왔어. 이 문제는. 이해하죠? 다시 한번 기억 한번 해보자. 느낌이 들었어. 정서, 감정, 그 다음에 판단, 믿음, 그 다음에 의도, 행동, 의도, 그 다음 마지막으로 행동이야. 오케이? 그거 꼭 기억해 두세요. 순서를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질문 가봅시다. 한번. 아직까지 멀쩡해요. 당연, 그거 멸종해가지고, 이거 누가 보면 이상한 줄 알겠다. 그쵸? 자, 그쵸? 저는 이제 펜스 자, 이렇게 자, 보자, 한번. 선생님 고개를 아니, 왜 너희가 왜 힘들냐면, 못 따라와서 그래요. 따라오면 졸릴 새가 없어요. 어디선가 흐름이 끊기는 거야. 왜? 뭐라고요? 세 번째가 의도적인 그러니까 행동적 의도예요. 의도. 내가 그럴 마음을 품는 거야, 그러니까. 자, 35번 가볼게요, 한번. 35번.
자, 이거는 이제 문화적 평론에 대한 건데, 보자. 문화적인 세계화가, 근데 세계화가 하나 궁금한 물어볼 게 있어요. 이게 좋은 거니 나쁜 거니? 둘 다 있지. 세계화에 대해. 세계화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기억해 두긴 해야 돼, 일단. has multiple centers in Asia. 아시아에서 상당히 지금 그 다수의 중심지를 가져요. 예를 들면 볼리우드라든지 발리우드 아니에요, 발리우드라고 그 인도에서 만들어진 아니면은 쿵푸 무비스 메이드 홍콩에서 홍콩도 영화 산업으로 유명하고 인도도 우리는 잘 안 보고 잘 안 유명한데 왜냐면 코드가 잘 안 맞기도 해요. 걔네 뮤지컬 되게 좋아하거든요. 인도 알죠? 그 인도 사람들은 영화 보다가 영화 러닝타임 2시간이면 2시간 중에 30분 춤춰야 돼요. 그럼 갑자기 막 춤추면 같이 춤추 일어나서 춤추고 약간 우리 약간 뭐야 그 마당놀이 보는 느낌 같아 약간 그쵸? 아니 그 타이밍을 줘 여기 없으면 성공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 인도에 성공한 거 보고 되게 충격인 게 그런 게 없는데도 성공했다는 게 보면은 그 요소가 있거든 그 나라마다. 인도에서도 많이 어때요? 난리 안 됐어요. 전 세계 난리 났다고 하니까 되게 특이한 거죠. 그만큼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부익부 빈익빈에 관해서 이제 속상하다 하는 거지. 뭐 그런 거 반영하지 않겠어. 자, they are subtitled as many 해서 자, subtitle는 이게 자막이죠. 아래 뜨는 타이틀이니까 자막이야. 자막이 제공돼요. 그 영화들은 17개의 언어들,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분배라고 하고 배포라고 하지, 일반적으로. 그죠? 이런 것들을 배포한다고 해서 이게 특정한, 디제스포러스라고 해서 단어가 나오는데, 디스포리아구나. 이 해외에 사는 그 집단을 얘기해. 특정 집단에서 할 때 배포가 되죠. 그러니까, 그 특정 나라가 직접 배포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배급사를 줄 거란 말이야. 그럼 배급사를 통해서 퍼지는 거지, 이렇게. 직접 퍼뜨리는 게 아니라. This cultural space, 이 문화적인 공간인데 이게 뭐냐? Which are dominated by the language like Hindi and Mandarin 돼 있어. 만다린은 또 중국어를 얘기하거든 일반적으로. 중국어가 아니면 힌두어에 대한 언어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이곳은 ignore and challenge the spread of English. 영국의 영어에 대한 영어의 확산을 무시하고 저항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리우드라는 곳은 인도어로 만들어지겠지 당연히 주인공도 우리도 한국어로 만들잖아 그잖아. 그리고 물론 타이틀은 달기는 다는데 어쨌든 자기 본토 언어로 이제 연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잖아. 그리고 여기서 말한 이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디스포러스를 얘기하는 거야. 디아스포라는 이 곳에서 영어가 확산이 안 돼. 왜냐면 생각해봐.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인데 그 언어만 사는 사람 집단 예를 들면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라든지 특정한 어떤 곳 있죠 이렇게 그곳에 퍼지면 따로 어떻게 영어에 대해서 퍼지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런 것들을 더 막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전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서 프로페서 매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has shown that how Chinese 어떻게 중국어와 그 다음에 인도어를 쓰는 중국과 인도의 아이들이 싱가포르의 아이들이 are network into pan Chinese and pan Indian cultures throughout the engagement with Chinese pop music and Indian movies에서 자 이게 우리가 얘기했던 문화잖아요. 기본적으로 문화에 참여를 하면서 뭐가 되냐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 우리가 팬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그 팬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해, 그 문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봐봐. 여기서 얘기한 문화적 컨텐츠죠. 컨텐츠를 통해서 언어가 지금 도입되는 거지. 조심해야 돼. 언어를 통해서 컨텐츠가 들어가는 게 아니야. 컨텐츠를 통해서 언어가 배우는 거야. 학습하는 거야. 이렇게 언어가 퍼지다지. 핵심은 퍼지다니까 스프레드가 맞기는 한데 진짜 어려운 표현 중에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문화를 보다 보면은 스며들기도 하지. 그래서 스며들다라는 표현이 정말 중요한 표현이야. P로 시작하는 거 아는 거 있을까? 스며들다. permeate라는 단어가 나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문화 전파에 대한 얘기야. 우리 전파라고 하면은 되게 좋은 표현 중에 disseminate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최근에 배우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 확산이라고 하면서 안 배웠었나? 여기가 아닌가? 잠깐만, 딴 데 할 수도 있어요. disseminate에서 전파하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알아둬야 돼, 이런 단어들이. 오케이, 문화 컨텐츠를 활용해서 언어가 퍼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우리도 그냥 영어 막 배우는 것보다 그냥 드라마 배우고 이러면서 배우는 게 더 편하게 배울 수가 있어요. 재미있게 회화나 이런 것들은 특히나. She, this, empirically 경험적으로 그녀는 도전을 하죠. 뭐에 대해서 저항일 수도 있고 challenge the idea that Asian youth 이 어린 아시아인들이 are passive victim of cultural globalization. 왜냐하면 잘 보세요. 왜 이거를 일단 패시브라고 하냐면 내가 능동적으로 그 언어를 배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컨텐츠에 따라서 따라 배운 거지, 아이들이. 특히 어릴 때부터 배운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생각하면 돼요. 어린애들은 짱구 보면 짱구가 우리나라만 한 줄 알잖아. 우리는 그렇게 하니까 언어나 언어로. 근데 만약에 그거를 원어로 수입하고 자막을 달았으면은 일본말을 배우게 되겠다. 나도 모르게. 이거를 지금 부정적으로 보니까 빅팀이라고 했지. 그럼 봐봐. 우리 입장에서는 문화를 받아들인 거고 도입된 거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그 문화가 뭐한 걸로 볼 수가 있어.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걸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이거 아니야? 그래서 인베이전이라는 표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침입했다고요. 침략했다고. 그 문화가 우리 문화를. 그리고 지금 아시아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생각하면 되는데 world cultures that comes from the west. 그렇지. 자, 이게 뭐냐면 너희도 알 거야. 사실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이면 세계화라고 하지만 야, 궁금한 게 있어.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어? 동의 못해요? 서구화. 세계화라고 하는 것들 가만 뜯어보면 다 그래서 기똥차게 만든 표현이 있어요. 이거 간혹가다 한번 쓰는데 들어본 적은 혹시 있죠? 맥도널다이제이션 표현 들어본 적 혹시 있어요? 처음 들어봐요, 그 표현? 맥도널드화라고 해서. 서구화라고 하는 게 뭐야? 똑같은 호텔, 똑같은 맥도널드에서 다 있는 거죠. 어디든지. 그잖아. 그래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거를 긍정적으로 보면 세계화고 좋은 건데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단일화가 아니냐고요. 똑같은 걸 공부하는, 외국인 똑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오징어 게임에 꽤 의미가 있다는 거지.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오징어 게임은. 맨날 우리가 문화를, 컨텐츠를 수입하는 입장이었다가 배포했잖아, 이번에 보면. 달고나를 배포했잖아요. 그잖아? 구슬치기 깐부를 배포했잖아요. 그치? 그잖아요. 깐부도 우리나라 말이 아닐 테네. 일본어지, 그치? 원래 깐부라고 해서 맞아. 그거였을까요? 깐부에서 안 썼다. 그죠. 물론 이제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하나의 인베이전으로 보는 거지. 침략으로 보는 거지. 그 관점이야.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야. 그거 하나는 기억하면은 이걸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니에요, 보면은. 오케이?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살짝 끊어갈게요. 이 이유는 건전지를 교체하기 위해서예요. 딴 일은 아니고. 금방 바로 할 거야. 모레 안 할 거야. 그죠? 자, 한번. 다음 질문 가볼게요. 건전지 교체하고 갈 거야. 자, 잠깐 보자. 자, 보자, 한번. 36번입니다. 로터스 플랜트. 연꽃이, 너 보긴 봤니? 연꽃? 절에서 보죠. 그치? 연꽃이 어떤 걸로 되게 유명하냐면은 더러운 물에서 피는 걸로 유명해. 의외로 깨끗한 곳에서는 잘 안 피더라고, 보면은. 그래서 연꽃이 그 불교 상징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이제 예를 들어 참선하거나 할 때 일반 산 이런 데가 아니고 그냥 일반 원효와 같은 마음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죠? 윤사 공부했으니까 알겠죠? 몰라요? 교과서에 안 나와요. 아니, 연꽃이 아니라, 원효가 이제, 해골물. 원효의 해골물의 핵심이 뭐야? 맛있었다. 님 좀, 뭐야. 원래 원효가 그거 어디로 가는 길이었는지 알지? 원래 어디로 가는 길이었어?
중국으로 갔다가 해물 마시고 다시 돌아오지. 왜 돌아와요? 너무 맛있어. 맛있었어요? 맛집이네 이거야 그러면은? 뭘 깨달았어요? 그 자기 마음에 따라서 그잖아. 자기 마음에 따라서가 중요한 거지. 내가 어딜 가서 배우는 게 뭐가 중요해? 거기서 가자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실 속세에 들어가서 민중을 깨우자 그런 거잖아. 쉽게 말하면 연꽃같이 그 흙탕물에서 오연이 떠 있는 것처럼 왜 그래요? 윤사 망했어요? 왜 그래요? 보면은 맛있다뇨. 야 그게 지금 가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항상 그 일러스트에 깨끗한 백골 나오거든.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갓 죽었으면 끈적끈적거리는 너 그거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막 살점 약간 이거 그런 음식일 수도 있어요 보면. 근데 그것도 근데 그것도 달았다고 맛은 그 순간에서는. 그래서 나의 인식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거죠 보면은. 뭐하다 얘기했니? 자 여권 얘기 나와서 그랬어요. 경기물 옆에 있고 몽골을 하시. 아유 그러지 마세요. 자 보자 한번. 자 뭐 봐요? 봐요. 자. 로터스 플랜트. 이게 우리 글의 핵심이죠. 연꽃은, 이거 화이트 워터 릴리라고도 해요. 그래서. 릴리면은 원래 백합 아닌가? 그죠? 백합꽃을 얘기하는데. 얘가 더럽고 진흙탕에 있는 호수 바닥에서 자라고, 그 다음에 개울가 바닥에서 자라요. 하지만, despite this. 이거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잎은 항상 깨끗하대요. 뭔가 되게 컨트라스트 대비되지, 색깔이. 연꽃이 그래서 상징인가 봐. 아주 호련하게 예쁘게 있어요, 꽃이. 연꽃이. 여러분, 근데 연꽃 먹을 텐데? 먹어요. 연잎. 아니, 연근이요. 연잎도 먹지 않아요? 아, 그니까. 연근이 연꽃 뿌린 건 잘 모르더라고요, 애들이. 먹어요, 그래서. 말 속에 담겨있어. 아, 그잖아요. 먹어요. 그래서 연근, 그잖아요. 연근 맛있는데. 그죠? 튀겨먹 맛있는데. 자, that is 동그라미 쳐보고. That is because, 이유는 뭐냐? Whenever the smallest particle of dust lands on it. lands가 동사지. 그 아주 작은 그 먼지나 진흙 입자가 그 플랜트에 닿으면, 닿으면, it immediately wave the leaves. 뭐래요? 바로 잎을 흔든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Direct the dust particle to one another에서 다른 어떤 particle spot에서 다른 특정 장소로 향하도록 한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옮기는 걸 수도 있고 제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 입장에서 없어지는 거니까. 없애는 거야, 그거를. 처리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적절하게. 그 말은 깨끗한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Raindrops falling on the leaves. 그 잎에서 떨어지는 그 물방울은 ascend to the same place. 똑같은 곳으로 보내지고요. To thus wash the dirt away에서. 그게 씻겨 나간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꽃이 이렇게 있잖아요. 연꽃을 어떻게 그릴까? 이렇게 그릴까? 이렇게 그릴까? 약간 이런 느낌인가? 연꽃이 약간 그죠? 이런 느낌이지. 약간 연꽃이. 그러면 여기서 물이 닿으면 한쪽 특정한 방향 쪽으로 모으게 돼서 쓰레기를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한쪽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꽃이 항상 깨끗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떨구기도 하고 잎을. This property. 이러한 재산? 아니요. 이러한 특성. property가 재산으로도 알아두셔야 되지만 여기서는 특성이에요. 이런 연꽃의 특성이 lead researcher, 그 연구자들로 하여금 to design the new house. 자, 뭐야? 이걸 지금 뭐 하는 거야? 활용하는 거죠. 뭘 활용해? 요것의 디자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스트럭처, 구조일 수도 있고 그것의 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지금 디자인을 하는 거죠. 새로운 어떤 그 하우스 페인트. 왜? 집에 있는 페인트가 뭐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keep clean이죠. 관리하기 쉽고요. 그죠? keep clean. 그 다음에 easy to manage. 관리하기 쉽고 뭐 이런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활용해야 되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 이런 걸 따오는 걸 뭐라고 하지? 이렇게? 어떤 특징을 따오는 거를. 연꽃을 뭐 하는 거야? 이 페인트는.
그렇지. 그 계열. 카피, 이미테이트, 미믹. 응.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좀 괜찮겠지. 그래서 따라하는 거니까. 자, 봅시다, 뒤에. Researcher began working. 그럼 봐봐. 여기서 this property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정석적인 문제라면 무슨 문제가 제일 좋겠어요? 삽입 문제죠. 여기서부터 페인트 시작이니까 영국분이 끝나고.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삽입 문제가 나온다면 this property부터 나오는 게 가장 정석적으로 나오는 건 맞죠. 시험 문제에서. 오케이? Researchers began working on how to develop the paint. 어떻게? 그 페인트를 지금 working on how to develop 이런 페인트를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대해서 착수하기 시작했어요. That wash clean the rain. 그래서 비가 오면 씻기는 거야. 뭐만? 페인트가? 아니야. 뭐만? 더러운 불순물만. In much the same way 로터스가 지금 잎이 하는 것처럼. 그럼 얘가 하는 게 wash지. 그러니까 두로 받아야 돼요. 이거 아면 틀려요. As a result of this investigation, 이런 조사의 결과로 독일의 회사가 하우스 페인트를 개발했어요. 생산했어요. 그래서 결맞는 on the market, 이게 아시아와 그 다음 유럽 시장에서 이 제품이죠. 로터스에 대한 특징을 따온 그 카피한 그 제품은 even came with the guarantee. 어떤 보장을 받았냐면 it would stay clean해서 깨끗하게 하는 거 몇 년간이요? 5년간. 세제나 샌드 블라스트라고 해서 모래 분사거든. 그러니까 모래 분사, 그러니까 모래를 이렇게 흩어서 모래를 흡착해갖고 빼는 게 있어. 깨끗하게. 이거 없이 그냥 하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는 뭐야? 쉽게 말하면 셀프 클리닝이지. 마치 뭐처럼? 연고처럼. 그리고 이런 거 결론적으로는 연고 따온 거 이런 것이 뭐라 그래요? 생물에서 따온 거를 우리가 바이오 미미크리라는 표현이 있어. 아까 미믹 배웠지? 미믹의 명사 형태, 미미크리. 모방 기술이야. 그래서 미믹, 이미테이트 이게 핵심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크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니까 확인해 보고요. 한 3분만 쉬었다가 듣는 게 뭐. 자, 19년 11월 37번 가볼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길이가 좀 길죠? 자, 먼저 얘기해봅시다, 한번. Like the psychological discoveries of the later 19th century. 19세기의 physiological, 그러니까 생리학적인 발견처럼. 근데 이게 뭔지는 몰라요. 19세기 발견이 뭔지는 일단. 오늘날에, 자, 브레이크스루가 중요하죠. 디스커버리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긴 한 건데요. 좀 획기적 발견을 얘기해요. 이런 생물학적, 획기적 발견이 has fundamentally altered our understanding of how human organism, 어떻게 인간의 개체가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랑 그 다음에 이런 걸 바꿨고 결국에는 medical practice fundamentally, 자, 의학의 관행을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통해서가 아니야, 철저하게 완벽하게 바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브레이크스루라는 거에 대한 게 좀 필요하긴 하겠지. 여기에는 지금 이게 안 나와서 선생님이 하나만 예시를 좀 들어줄게요. 현대의학 그 생리학적 봤을 때 되게 중요한 발견 중 하나가 세균이거든요. 장내 세균. 너 그 얘기 한번 들어봤을 거야. 그 장내 세균, 이제 삶이 사람들이 중에 좀 괜히 불안해 하든지 화를 낸다든지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거랑 화내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 잘 들어봐. 소화가 안 되는 거는 이제 장에서, 특히 장 같은 데서 이제 깨끗하게 다 소화시키지 못하는 거지. 그럼 불순물이 남는데 그 불순물이 뭐가 되냐면 발효가 된대요. 당분이 발효가 되면 뭐가 돼요? 알코올이요. 그래서 장내 알코올이 생성돼서 혈관 내 알코올 수치가 올라간대. 술도 안 마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해서 약간
ADHD 같이 막 이렇게 과도한 리액션 하는 애들 중에 장이 안 좋은 친구들 많아서 이제 그런 걸로 보는 관점도 있어. 그거를 신기하게. 그러니까 술 취한 거야. 술도 안 먹었는데 술 취한 거야. 예를 들면. 그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발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나 그런 것들 앞으로 의료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게 바뀐다는 거야. 예를 들면 그 하나 알려준 거야. 선생님 예를 들면은 현대의학에서는 많잖아 바뀐 게. 텔로미어 이론도 그나마 최근에 나온 거잖아. 텔로미어 뭔지 알죠? 그러니까 되게 최근에 나온 이론이거든요. 옛날에 없어 이거는 이 이론들은. The world breakthrough. 그래서 하지만 이 지금 획기적 발견이란 이 단어 자체는 seem to imply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놀랍고 예측하지 못한 revelation 뭡니까? 완벽하지 여기 뒤에 나오는 획기적인 발견이란 말은 명확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 전례 없는 발견 revelation의 발견이거든요. that instant 즉시 모든 것을 확실하고 완벽하게 바꿀 전례 없고 놀랄 어떤 획기적 발견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럼 볼게요. 잘 봐야 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획기적인이란 말을 생각해 보세요. 이 표현이 혹시 지속돼 온 이 느낌이 들어? 아니지. 이게 아니지. 그냥 갑자기 나온 거지. 획기적인 브레이크스루잖아. 브레이크스루가 뭐야?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갑자기 쫙 쪼개더니 픽 나온 게 이게 브레이크스루예요. 어원이 그러잖아. 브레이크스루니까. 뭔지 알지? 가만히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그걸 쪼갠 다음에 팍 나오는 게 브레이크스루니까.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해. 즉 뭐야? 예측하지 못하고 놀라운 거야. 당연하겠지만. 또 놀라려면 예측할 수 없어야 놀라요. 사람들이. 뻔하면 안 놀라거든. 사람들이. 이걸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가봐. 이 얘기가 왜 however야? 네 궁금한 거야. 얘가 왜 however야? 야, 위에 has altered라고 나왔지. 그런 다음에 will change 나왔지. 그럼 이거는 이런 발견들은 원래 옛날부터 통해서 계속해서 축적되어 온 노력의 산물로 보는 게 맞는데 사람들은 어떤 인상을 주냐면 획기적인 말을 들으면 갑자기 어디서 생뚱맞게 튀어나온 이런 느낌을 받는 얘기야. 그래서 어떤 느낌에서는 즉각이라는 표현의 인스턴트나 프롬프트 또는 갑자기라는 표현의 sudden이나 abrupt 이런 단어가 나올만 해요. 이 영역에서는. 갑자기 나온 거다라고 사람들이 또는 즉시 이렇게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사람들은.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과학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획기적인이라는 표현의 핵심이에요. 과학은요. doesn't actually work that way. that way 있죠. that way가 뭐예요? 얘가 브레이크스루죠. 과학에서 획기적인 발견은 획기적으로 나온 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장난처럼 얘기하면 Remember the science method. 과학적 방법을 기억해보세요. Which probably first learned about the back in the elementary school. 야, 요즘도 초등학교에서 실험 같은 거 하죠. 그럼 실험 같은 거 하면 이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모두 거치고 시간도 걸리고 보통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열을 하지. 가열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거지. 원래라면은 3일 걸리는 거를 1분 만에 하기 위해서 가열하는 거예요. 열을 가하는 거야. 에너지를 가한다는 거지. 어쨌든 원래 시간이 오래 걸려요. 과학적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It has long and difficult process. 그렇지. 이게 나와야죠. 정반대 개념이죠. 소름. 아니. 아무도 안 건드렸는데 목소리 올라왔어요. 아니. 다이소 거라 그래. 녹음되는구나. 고소하지 않겠지, 나를? 자, 죄송합니다. 다이소 관계자분들, 죄송합니다. 고장나서 그래요. 고장나서 그래요. 자, 멀쩡해요, 다이소는. 자, 가보자. 큰일 날 뻔했다. 방송에 있는 거구나. 자, 가보자. 자, 엉말하면 안 돼요. 자, 고소당해요. 자, long and difficult process of observation. 그래서 지금 어떤 관측에 대한 오랜 결과를
또는 가설이라든지 실험이라든지 검증이라든지 수정이라든지 다시 테스트한다든지 그리고 또 다시 테스트한다든지 그리고 또 계속한다는 거죠.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인 뭐야? 노력이야. 노력을 통해서 나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운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지. 그 여러분 나중에 대학교 가서 실험하면 알 거예요. 여러분, 니 실험을 했어요. 1g에 1g을 더했는데 3g이 나왔어. 질량 보존의 법칙을 깼어요, 교수님. 막 달려가. 기쁜 마음으로. 그럼 교수님이 딱 한마디에 뭐라 그래요? 비커 닦아라 그래요. 나올 때까지 1000번은 시킬 거예요, 교수님이. 질량 보존 법칙 나올 때까지 1000번 시켜요, 교수님이 실험을. 원래 그렇게 이과는 냉혹한 곳이에요. 여러분들 실험 받는 곳은 냉혹한 곳입니다. 실험 노동자들을. 자, 그래서 that's how science works. 이게 과학이 작동하는 거예요. 나왔죠? 그럼 아까 거처럼 획기적으로 탁 그냥 갑자기 확 나온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이 얘기를 압축하는 게 이거야. 그럼 반드시 뭐 나와야 되겠어? 엄치만 나와야 되겠지. 이런 거 나와야 되겠지. 단어가 당연히. 반복을 통한 과학의 방법은 반복의 방법이고 과학의 방법은 노력과 수고가 많이 드는 방법이라는 거야. And the breakthrough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ur gene. 우리 유전자와 그 다음에 우리 만성 질환이 연관성이 있다는 그 획기적인 이해는 그런 방식으로 태어났어요. 한순간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야. 인간의 유전자 지도 완성하는데 20년 걸렸어요. 그잖아. 짧게 걸린 거 아니야. 그렇게 시간이. 물론 그것도 전체 과학적으로 매우 짧긴 하지만 그것도. bearing on the. 그래서 빌드라는 것만큼 좋은 편이 없죠. 빌드는 뚝딱 느낌이 아니야. 빌드의 의미는 뭐야? 뭐야 이렇게? accumulate의 느낌이야. 축적이지. 축적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드는 거지. 누적의 축적은. 과학자들의 어떤 일이나 이런 것을 이런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만든 거죠. From the decade, even century. 뭐야?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이미 선구자들이 먼저 한 걸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학 논문을 쓸 때 자기가 새로운 이로 만드는 거 거의 없고요. 다 기존 것을 첨가하거나 반박하는 걸 많이 써, 논문을 일반적으로. 이과 논문은 그래요. 문과적 논문은 본인이 정의 내리는 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고 어떤 건 반박을 많이 해요. 확인해 보세요. 38번 가봅시다 한번. 근데 안에 하나 더 있어. 그래요. 자, 실제로 it is still happening. 여전히 발생을 하고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개되죠. 뭐야? 연구가 press on.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어떤 접근이나 이런 걸 했을 때 뭔가 만들어진다. 계속해서 연구가 진행됐을 때 이야기가 계속해서 지속된다. 즉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교체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38번 가볼게요. 자, 38번 내용은 뭐냐면 카쉐어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차 공유라는 개념이야. 일단 개념이 나왔으면 정의부터 내려야 되죠. 차 공유라고 하는 건 친숙한 개념이지만 창의적인 회사들은 are making it possible for the. 자, 이 동그라미, for 동그라미, to 동그라미죠. 전형적인 과목 증목이죠. 뭐냐? 가능하게 한대요. 고객으로 하여금 이 공유, 이 지금 소유와 그 다음 접근. 원래 공유 경제에서는 소유라는 표현보다는 접근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해요. To just about everything. 모든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차뿐만이 아니고 빌라나 핸드백이나 심지어 다이아몬드 목걸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다이아몬드 목걸이 비싸지. 근데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사실은 재산으로서 보다는 이제 사교육에 나갈 때 보여줘야 하잖아. 그럼 그 126억짜리를 살 수는 없어. 대신에 이런 거 어때? 파티에 한번 차고 가는데 5천만 원, 보험금 2억에. 그러면 하지. 126억짜리니까. 그치? 한번 차고 가는데 이렇게 가면 5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하면 인싸가 되는 거죠. 완전히. 완전 인싸나. 그잖아. 그잖아. 잃어버리네. 그러면은 뭐 126원 물어야죠. 뭐. 그쵸. 그거는 뭐 그런 거 해야죠. 그런 거는 화상이지 뭐. 그런 게 어쨌든 그런 거. 그래서 이제 협찬 받은 사람도 후덜덜 할 거야. 그냥 말대로. 협찬 받은 사람도. 자, 아니, 그러니까 그냥 빌리는 거에 대한 보증금만. 그리고 손실 냈을 때는 이제 그거 다 물어야죠. 126원 물어야 되겠지. 예를 들면 끔찍하다. 그렇죠? 화산 신청해야지 뭐 어쩌겠어 뭐.
자, 뒤에 가보시면 according to the 그래서 according to the Portuguese에서 이 포르투갈어에 따르면 you should never have a yacht. 네가 야트를 절대 가지면 안 돼. You should have a friend with a yacht. 그렇지. 야트를 가진 친구를 사귀어야 돼. 얘기를 하는 거죠. 뭐야? 친구 거를 같이 쓰니까. 이게 뭐야? 공유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 핵심은 쉐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념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봐봐. own이라고 하는 거랑 쉐어를 했을 때 쉐어는 접근을 얘기하고요. 소유라고 얘기하고 점유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나의 이거 재산적인 거, 그러니까 이 재산이지, 이스테이트. 재산의 측면으로 보는 거거든, 이거는. 근데 공유라고 하는 거는 재산으로 보진 않아요. 내 거가 아니니까. 그렇잖아. 우리 거니까. 그래서 뒤에 어떤 얘기 나오냐? By joining the yacht sharing service. 뭐야? 요트 쉐어링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member can live the Portuguese dreams. 포르투기한 사람의 꿈처럼 살 수 있대요. By sharing yacht with up to 7 other people. 다른 사람한테, 다른 7사람들한테 공유할 수가 있대요. 왜 7사람일까요? 월화수목 금토일. 그죠? 요일마다 빌려주면 그 해당하는 게 7명씩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거니까 그야 말대로. In this kind of service, 그 서비스를 묘사하면서 recent newspaper, 새로운 이 최근의 신문들 기사는요 경고했어요. 소비자들한테 뭐냐? 야, 요트를 공유하는 이것이 모르면요, there is no guarantee you will always be able to use it when it was. 사실은 소유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야? 사실은 이 개념 아니에요? 네가 필요할 때마다 쓰는 게 소유 개념이죠. 완전 내 거니까. 근데 만약에 공유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으면 공유와 소유에 어떤 차이가 일어나요? 차이가 없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독 개념이나 봐.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아? 구독 개념이라고 해서. 구독 경제라고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매달 얼마씩을 내면 여기 있는 걸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야. 언제든 내가 원할 때마다. 대신에 매달 내야 돼요. 그러면 돈을 내고 있는 다른 매달 내가 저거 내 거가 아니에요. 내 거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접근권이 생기니까 모든 거에 대한. 그래서 구독이라는 걸로 요즘에는 많이 얘기를 해요. 이 개념을. 공유를 넘어서 구독 개념으로. This apparent limitation. 이제 중요한 건 어쨌든 이렇게 네가 원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보장이 없다는 거. 이것은 하나의 제한 사유죠. 명백한. 공유에 대한 치명적인 문제지, 이거는. 그지? 그것이 is precisely what helps. 이게 소비자가 이것을 make it a treat. 우리가 보통 make a treat라는 표현을 쓰면, 소비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기쁨으로 만들도록 돕는 것이다. 목적하는 거야. 이것이 뭐냐면. 자, 보자. limiting your access. 모든 거에 대한, 예를 들면, 샌드위치부터 럭셔리 카까지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제한, 그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help to reset your chirometer. 이 처음 본 단어예요. chirometer. 뭡니까? 활기온, 아이고, 말 만들어내지. 아, 원래 뭐냐면요. 자, 봐. 치어 플러스 바로메터거든요. 바로메터가 뜻이 뭔지 알아? 원래 기압계거든, 바로메터. 그치? 근데 기압계도는 측정 도구를 얘기해. 치어는 뭐야, 그러면? 치어는 이제 치얼업 할 때 치열하거든요. 뭐야, 치얼업이? 치우란 얘기야? 아니죠. 뭐냐? 한번 해보고 싶었어. 자, 뭐냐? 바로 기운 차리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기운 차리는 측정기를 다시 리셋한다는 얘기야. 이게 뭔 소리일까 도대체? 이거 말 어렵죠. 이게 의미하는 바에서 집어넣을 수도 있어, 시험 문제에서. 이게 의미하는 문제. 빈칸 문제가 나와도 저건 독특한 표현이 나올 수가 없어. 이게 뭐야 도대체? 쉽게 말하면. 이게 뭔지 알려면 뒤를 봐야 돼. 뭐냐? That is. 왜 that is가 나온지 알겠어? 이 말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that is 또는 in other words 해서 이거를 설명해 줘야지. 뭐냐? Knowing you can have access to something all time. 항상 네가 어떤 것을 접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너로 하여금 그것을 네가 그걸 할 때 더욱더 감사하게 만든대.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예요? 이틀 굶은 다음 먹는 거.
최고 음식 아닐까? 아니에요? 한번 굶어 볼래요? 한번 이틀간? 쓰러지지 않을까? 아, 쓰러지기 직전에 주는 거야. 빵 한 조각. 빵 한 조각. 제일 맛있어. 이게 되는 거야. 남학생들은 나중에 그거 알 거예요. 군대 가면 초코파이가 맛있단 말이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은 한 6주 동안 단 거 같은 거 저녁 음식 같은 거 못 먹게 해. 그런 다음에 처음 초코파이를 먹으면 오! 하고 이게 눈물이 나오는 거야. 이게 거기서. 뭔지 알겠지? 왜? 제한. 마음대로 못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제대로 된다는 거야.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싶지만 어쨌든 얘는 지금 헌대요 그거를. 이게 뭔지 이해했어? 얘가 얘거든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우리 기본적으로 행복감 얘기를 할 때 행복에 대한 공식 있는 거 알지? 해피니스는 어치브먼트분의 디자이어죠. 전문 얘기했다. 디자이어분의 어치브먼트죠. 욕망분의 성취. 성취를 많이 하면 행복해져요. 근데 성취하는 건 한계가 있지. 그러니까 분자값을 올리기 어려우니까 뭐 하면 돼요? 분모값 줄이면 되죠. 욕망을 줄이면 행복해져요. 욕망을 줄이는 거잖아, 뭘까? 바로 제한시켜 버리는 거지. 네.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도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나중에 선생님이 한참 다이어트 했을 때 선생님 부모님께서 냉장고에 자물쇠를 달아놨었거든요. 내가 몰래 찾아가지고 내가 뺏어 먹었지, 내가 그래서. 아니, 이게 잘 찾아본 거 있어. 뒤져본 거 있어. 근데 중요한 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원래 몰래 먹는 게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그쵸? 왜냐면 그 제한에서 먹는 거기 때문에. 그쵸? 여러분도 나중에 도시락 싸고 다니면 알 거야. 4교시가 3교시 때 몰래 먹는 게 그렇게 맛있어요, 보면. 괜히 맛있어. 몰래 스릴 있게 먹는 거 맛있어요, 보면. 선생님 눈치 보면서 먹는 게. 그렇게 맛있죠, 보면. 누가 근데 자유롭게 뷔페, 이런 것보다 더 그런 게 맛있을 때가 있어, 이런 거. 그럼 이거를 봐봐. 공유에 대한 핵심적인 거 얘기를 하면서 이 제한조차도, 이 단점조차도 뭐다? 긍정적인 면이 될 수 있다. 너의 욕망을 조절하는 걸로써 라고 나오는 거지. 아마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에 대한 의미 문제로 나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이 말 자체는 밑에 거에 말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거든요, 저 말은. 오케이? 해치 한번 해보세요, 보면. 근데 너무 양아치 같은 말이죠. 좀 그렇죠. 약간 느낌이 좀 그러긴 해요, 보면. 친구를 사귀어라. 있는 친구 사귀라는. 좋잖아요. 그러면은, 친구 더 좀 봐야죠. 그러면은, 공유하면 좋잖아요. 내 건, 내 거, 이런 거 있잖아. 그쵸? 자. 원래 그렇잖아요. 네 건 내 거고, 내 건 내 거다. 이런 말 있잖아요. 확인해 보시고. 39번 가봅시다, 한번. 자, 39번. 왜 자꾸 시계를 봐요? 자, 39번 보자, 한번. 자. 천천히. 뭐가 천천히예요? 자, 빨리 하고 또 확인해야죠. 너 과제했는지 확인해야지. 보자, 한번. 역시 고2 거 11월 거라 그런지 지금 하나씩 길이가 길어요. 보면 이런 거 잘 처리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 정보에서 특히 해석하는 것도요. 자, 봅시다 한번. 자, 미국 얘기예요. 지역에 지금 말하는 스피치니까 이런 발표하거나 얘기하는 이 스타일이 have always been associated. 우리가 말하는 어투로 봐야 될까? 어투나 말투로 봐야 될까요? 이것이 with regional style of building. 빌딩하고 관련이 있대요. 말이. 그럼 기본적으로 말 또는 어투, 그러니까 이게 어투일 수도 있고 말일 수도 있거든. 이 지역에 쓰는 말이 빌딩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보자. 이거는 특이하다. 미드웨스턴, 우리가 중서부라고 하는데 중서부의 팜하우스, 그 다음에 남부의 플랜테이션 맨션이라든지, 그 다음 케이프 코트 커티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디서는 팜하우스라고 하고 어디서는 맨션이라고 하고, 참 맨션 참 많이 쓰지 보면. 그죠? 무슨 맨션? 아니면 어디는 커티지라고 해요. 이게 all have their equivalent in spoken dialect. 그 방언으로 동등한 방언을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 시골집이야. 근데 시골집이라고 하는데 어디서는 파머스라고 하고 어디서는 맨션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뭐라고 이게 커티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코티지는 또 뭘 알고 있지? 오두막으로 알고 있지 않아요? 오두막이 아니어도 코티지라고 해요.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있거든.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this building, 이러한 빌딩, 건물들은요, maybe old, 오래되기도 하고, 지니언이라고 하면 뭐야? 이게 가짜 아니고 허구는 아니고 진짜란 뜻이야. 지니언. 진짜야.
아니면 they may be reset, 최근에 다시 재생산. 그러니까 재생산이라는 말보다는 리모델링이 더 가깝죠. 어떻게 보면 재생산된 걸 수도 있고요. equivalent of, 그 동등한 거, 그 동등물에 대한 그 똑같은 것들의 어떤 assumed rather than a native accent. 그러니까 원래 native accent라기보다는 오히려 뭐다, 고유의 방언처럼 assumed, 가정된, 꾸며진 이런 걸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원래는 그렇게 안 쓰이는 건데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독특하게 느끼기 위해서 다르게 부르는 거지, 그거를. 예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바로 예시가 나옵니다. As James Counselor says, 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Half baked 뭡니까? 절반만 구운. 그래서 미숙한 또는 완전하지 않은 imperfect. 완전하지 않은, 미숙한, 온전하지 않는 버전의 스칼렛 오하라의 타라라는 요 버전이 now stand replicate, 뭐를 지금 복제가 된 거죠. stand replicate in countless suburban subdivisions around the US South. 자, 이거는 뭔 얘기냐, 배경이 좀 필요해요, 요즘은. 그러니까 스칼렛 오하라라고 얘기를 해서 혹시 그거 알아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 들어봤어요? 보지는 않았지. 장면 하나도 모르지. 배경 뭐로 하는지, 그 영화 배경 뭐로 하는지는 아니, 배경을? 남북전쟁 때 얘기하거든요. 미국에. 그러면 거기에는 그 집이 있어. 특별한 2층 집이 있고, 2층 시골집이 있거든요. 유모막 있고, 이제 흑인 유모 이렇게 있고, 전형적으로 있거든. 그거에 대한 건데, 그거를 절반만 따른 어설픈 버전이다라는 거야. 왜 여기서 어설퍼지고 왜 리플리케이트가 나와요? 왜?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게 고유한 거기도 하지. 근데 진짜 말하고 싶어 이쪽이야. 오히려 좀 짝퉁 이런 느낌이다. 좀 어설프게 따라한 느낌이다. 이런 거야. 여러분도 나중에 지역 축제 같은 데 가면 되게 어설프게 만든 집 같은 거 있거든? 진짜 집도 또 아닌 것이?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트장처럼. In countless suburban, 이게 수많이 하위 버전으로 복제된 채 있다는 거야, 미국에서. 즉 뭐야? 진연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포인트는. 몇 개는 그러겠죠, 이런 빌딩들이. 근데 아닌 것도 많다는 얘기 하는 거야, 그 빌딩이. 그러니까 이 이름을 여러 개 부르는 거지. In some cities and towns, 그 몇몇의 도시와 그 어떤 마을인데, 특별히 where tourists, 사실 목적은 이거야. 왜 그렇게 막 이름도 특이한 거 만들까? 그래야, 독특해야 뭐 할 수 있어요? 여행 사업할 수 있잖아. 그래서 별것도 아닌데 막 되게 오색 약수, 오색지수도 물론 인기가 있어, 물론 그 약수는. 근데 이름 막 붙이는 거야. 무슨 약수 막 이렇게. 다 보니까 그냥 게으름으로 떠놓은 거 약수라고 하고 이런 거 있잖아. 관광이 돼야죠. 그런 거 해야지. 이것이 is an important part of economy, 경쟁의 어떤 중요한 어떤 경제의 중요한 요소인 곳에서는 특히 뭐야? Joining code may make a sort of artificial, 인공적인 진실의 강압을 만든데. 말 어렵죠? 말 너무 어려워. 저 말 어려워. 인위적으로 지역에 막는 강제적이. 봐봐. 일단 인위부터 해결해볼게. 자, 진짜예요? 아니지. 근데 진짜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강제로 그 인공적인 진정성의 압박이야.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 가보자고. 한옥마을이야. 예를 들면. 그럼 진짜 한옥에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다? 불편하잖아요. 그잖아. 이제 서양식 되게 편하잖아. 그걸 만들어. 근데 억지로 만들어야 돼. 한옥마을 타이틀 얻어야 되니까. 그런 느낌이라는 거야. 진연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압박이죠. 의무나 컴플소리, 의무나 압박인 거지. 그러니까 강제로 하는 거지, 그거를. House in history 뭐냐? House in the history, 역사적인 어떤 그 키웨스트나 플로리다나 예를 들면 이런 지역의 집은요, whether new or remodeled, 이게 리모델이 됐든 새 거든 must be built on wood, 당연히 나무로 지어야 하지 않을까? 그 특정 지역에서는. 그리고 there are only a few permissible, 몇 개의 색깔만 허용이 돼요. 흰색이야. 이게 추천되는 거란 말이야. 물어보자고. 꼭 집을 흰색으로 지어야 돼요? 나무로 지어야 돼요? 아니지. 근데
거기라면 그렇게 지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must to be built라고 써있죠. 이건 뭘 얘기해? 의무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없지만 하나의 오프레스나 서프레스와 같은 강압이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해. 억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뭐에 반대야? 볼룬터리하지 않은 거예요. 자발적이지가 않은 거야. 의무적으로 따라야 되는 거야. 비슷한 표현 중에 뭐도 있겠어? 오블리스도 있겠죠. 의무로 하는 거야. 억지로. 결론. From the street of this house. 이런 거리로부터 이 집은 may look like a simple sea captain mansion they imitate. 그들이 모방한 어떤 캡틴 맨션, 바다 맨션과 같이 보일지도 모르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통일성을 맞췄으니까. 하지만 내부는 어때요? Where the joining does not reach. 그 알겠지만 내부는 들어가지 않잖아. 거기가 They often contain a modern lighting. 그 다음 status of the art kitchen and bathroom에서 막 최신 막 이런 게 있어. 한옥마을인데 막 예를 들면 한샘 데코 이러면서 막 레스테리스로 돼서 아는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면 아는 그 영향이 안 미치니까 압박감에. 뭔지 알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어쨌든 지역에서는 그렇게 강압적으로 노력을 하지. 특수성을 기르기 위해서 코티지의 모양을, 어디서는 맨션의 모양을, 어디서는 팜하우스의 모양을. 근데 내부는 완전 다를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야. 외부에서는 그 압박이기 때문에. 실제로 특정 지역에서는 색을 페인트 몇 개 이상 못 쓰게 해요. 건물을 지을 때. 근데 그런 것도 있어. 조닝 어떤 그 로우에 따라서 지역에 있는 법 같은 거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는 얘기 하는 거야. 오늘의 마지막 질문 가볼게요. 한번. 선생님 왜 이렇게 빨리? 선생님은 그냥 평상시대로 하는 거예요. 자, 아니요, 선생님 속도가 1.25배. 뭐라고요? 1.5배 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자, 역시 8개는 빡빡하긴 하네요. 확실히. 그렇잖아요. 늦게 시작해서 그래, 사실은. 8개가. 수업이 있으셨던 거예요? 계속 수업이 있었죠? 자, 보자. 40번 질문입니다. 자, 10번 질문 먼저 이제 볼게요. 이게 인간의 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게 사실은 시험에서는 요약문이 잘 나오긴 해요. 왜냐면은 결론이 주제가 되게 추론을 해놔야 되고, 뽑아내야 되거든요. 심리학자 존 바흐라는 사람이 did the experiment showing humans perception. 인간의 인지와 행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외부 요소에 의해서. 많죠.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결정했다고 하지만 추적해보면 다 어떤 거 영향 받아서고요. 뭐 현대사회 예시를 들면은 매스미디어의 역할을 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콜라를 먹고 싶어서 먹냐는 거야. 아니면 이제 그 북극곰의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그 시원한 청량감의 이미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거지. 이런 외부 요소에 의해 본인 행동이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하는 거야. 요 외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중요한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뭔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이게 뭔지에 대해서. 자, he told a bunch of healthy undergraduates that he was testing the language abilities. 뭐냐? 그 언어를 측정한다라고 이야기해줬어. 누구한테? 건강한 학부생들한테. 그런 다음에 he presented 누구야? 얘가 실험 서브젝트. 실험 대상자들이죠. With the list of word, 단어의 목록을 줬고요. 그 다음 ask them to create a coherent sentence. 여기서 coherent란 얘기는 응집성에 또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일관성이라는 표현이니까 일관적인 언어를 좀 말이 되게끔 언어를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라라고 얘기를 한 거야. 주문을 한 거야. 단어 테스트를 얘기했어. 근데 보통 이렇게 단어 테스트로 얘기하면 단어 테스트가 아닌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는. 원래 그래, 실험이라는 게. 한 사람의 리스트는 이랬어. Down, sad, lonely, the man wrinkled, bitterly, with the face old. 이런 표현이 나왔어. 그러니까 각각 의미는 다 알죠. wrinkle 뭐야? 이게 주름이라는 표현이니까. 보자. bitterly, 씁쓸하게 외로운 노인이 주름진 얼굴을 가진 노인이 앉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능하죠.
이런 조합을 했을 때, 단어를 조합했을 때. 하지만 this was no linguist. 이거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어 테스트가 아니라는 거야. 뭘 평가하고 싶어요? 보자. Bach was interested in how long it took the students to leave the lab and walking down the hall after they were exposed to the world. What he found was extraordinary.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흥미있게 본 거는 뭐냐면 얼마나 오랫동안 그 학생들이 걸렸다는 거야. 뭐 하는데? To leave the lab. 그 실험 장소를 떠나서 walk down the hall. 여기에 내려가서 after the they were exposed. 그들이 지금 여기 단어가 노출된 후에 얼마큼 빨리야. 중요한 건 뭐예요? 속도죠. 속도를 평가한 거예요. 얼마큼 빨리 떠나는지에 대한 속도야. 또는 시간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거는 스피드나 아니면 타임을 얘기하는 거야. 속도나 아니면 시간을 지금 평가를 하는 거야. 그가 발견한 것은 아주 특출나고 비범한 거였대요. 뭐냐? 그게 결론이죠. Those students who had been exposed. 왜 exposed에서 had been 들어가야 돼? 지금 본인이 이동하기 전에 테스트 했잖아. 그지? 이동하기 전에 테스트를 한 그 학생이 뭐야? elderly mix of word.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elderly와 같이 나이가 든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섞었지. 이 학생이 40% 더 오랫동안 걸었대요. 그 복도를. 누구보다? 랜덤 월드를 고른 사람보다. 무슨 말이냐? 다시. 우리가 얘기한 그 엘더리와 관련된 언어. 그러니까 똑같이 단어를 배열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이든 노인들이 지금 앉아있다. 주름진 노인이 앉아있다라고 얘기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비교하니까 그 단어를 계속 생각한 사람이 의식적으로 않지만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는 영향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노인이나 나이든 주름진 쇠약한 이런 단어를 들은 사람들이 더 느리게 내려갔대. 마치 누구처럼? 노인처럼.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어? 이 사람들은 어디 아픈 사람들이야 건강한 사람들이야? 위에 나왔어. 아픈 사람들이야 건강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건강한 학부생. 야 22살 3살이야. 다리 내려가는데 무릎 아파 힘들어. 그럼 안 되겠죠 설마. 그렇잖아. 그렇잖아. 근데도 본인이 단어를 조합한 거에 의해서 받은 거야. 아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단어가 정신의 표현이라는 거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정돈돼 있지 못하면 보통 생각도 정돈돼 있지 않거든요. 본인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 되게 생각이 정돈되지 않으면 말을 되게 막 장황하고 막 이상하게 얘기하지. 그치? 두서없이. 근데 생각이 정리가 되면은 차근차근 또박또박 잘 얘기하지.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 뭐야? 생각이 말이 아니고,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이거 같은 경우는 생각이 말 아니죠. 이게 아니지. 말이 생각이라고 한 거야. 조심해야 돼. 이거 학교에서 많이 썼어요. 이번에서 저번에도. 조심해야 돼 이거. 생각이 말이 아니고요. 말하는 거, 언어가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거야. 사고에 영향을 끼치는 거야. 사고가 언어가 아니라. 조심해야 돼. 그래서 뒤에 some students even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요. with their shoulders. 자, 어깨를 앞쪽으로 구부러지고 마치 뭐처럼 그 다음에 drag their feet as left. 왼쪽 팔을 절면서 그리고 마치 그들이 50살 더 늙어버린 것처럼 실제보다. 질문. 실제 실험하고 나서 50년 더 늙었어요? 아니지. 무슨 법? 가정법. 그런 의미라면 요 워 대신에 우도 비를 써도 맞아요. 가정법이니까 우도 비를 써도 맞긴 맞아요. 이 경우에서는. 오케이. 같은 거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